오늘 청와대 초청 원내대표단 오찬 간담회 관련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모였고요. 이제 차 한잔하면서 여러 말씀을 나눴고 11시 40분부터 간담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 말씀과 원내대표 말씀은 공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비공개로 이제 11시 50분부터 이제 전환이 됐는데 먼저 조승래 선임 부대표가 입법 성과 보도자료, 입법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원내대표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 관련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1대 국회 개원 첫 정기국회와 지난 2월 임시회까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공정, 정의, 개혁, 입법 등 국정과제를 다수를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현재까지 처리된 주요 입법 성과를 보면 2020년 정기국회 현재까지 통과된 주요 법안은 총 164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1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단은 방역, 민생, 경제를 기조로 민생 회복, 포용국가, 경제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을 위해서 3월 임시국회에서 긴급 피해 지원급, 또 긴급 고용 대책,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한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에 힘을 기울이겠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승래 선임 부대표의 입법 성과 보고였고요. 비공개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자유 발언은 식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이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진 원내 수석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LH 투기와 관련해서 3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다. 첫 번째는 발본 세권, 투기자 처벌, 그리고 그 투기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해 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따라서 이 공직자의 일탈을 막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원내에서 힘을 쏟겠다라고 김영진 원내수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국 의원이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 뉴딜 펀드와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6만 대에서 7만 대가 이제 보급이 되는데 올 여름에 전기차를 타고 휴가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원희 국회의원이 해상 풍력 사업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해상 풍력 사업은 지구를 살리고 농어민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은 지금 이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 처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헥타르 미만의 소농인들에 대한 재난지원이 잘 안 돼서 소외받고 있다. 따라서 소농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해와 관련된 이 재난이 많이 있는데 농작물 재해 보험을 설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임호선 의원의 자유 발언은 혁신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준 마음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이제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를 봤을 때 가슴 따뜻하고 좋았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에 있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 늘려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정복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에 자유 발언했는데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경제적인 그 활성화 대책으로서 K 뉴딜 사업으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것을 이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체감도와 민감도에 있어서 손에 잡힐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께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이 역사적 의미를 부여를 해주셨는데요. 부산의 꿈이었다.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입법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주셨습니다. 조성래 의원의 자유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 중 하나는 규제 개혁에 있다. 규제 개혁에 있다. 앞으로 혁신 지원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정민 의원은 혁신 성장과 포용 국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목표인데요.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을 하더라도 포용이 없으면 선순환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포용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이익 선순환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만 경제가 안정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문진석 의원은 이 LH 투기 사건 관련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병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 병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그 LH 투기 방지법을 발의를 해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믿기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탄소 중립 목표 그린 뉴딜에 있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예타 면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상혁 의원은 LH 투기와 관련해서도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서 투기를 근절해야 된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LH 문제는 공정의 문제다. 이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데 이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방향에 매우 중요한 점에 있어서 공정을 갖고 있는 거 아시냐. 공정의 문제인식으로 접근하고 그 정책 방향을 공정성 회복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못 들으셨어요? 이따 질문하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그 말씀이 있었고요. 김태년 이제 원내대표 겸 그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LH 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공직자들,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들의 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부패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수석이 마지막 건의사항 하나 더 있었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원내대표단과 첫 만남이었는데 18개 간사와 또 위원장들과도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을 좀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강민석 청와 대변인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